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실 우리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피부과 한태영입니다. 저는 보라매 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현선입니다. 저희 대한피부과학회는 지난해 제18회 피부 건강의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피부과 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서 피부과 약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해봤습니다. 특히 피부과 약 복용력이 있는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피부과 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다양한 질문 중에서 구독자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저희가 가져와 봤거든요. 피부과 약은 독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피부과 약이 독하다. 이런 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한 선생님? 과거로부터 이제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을 피부과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사람 간의 전염성이 있고 또 피부를 침범해서 얼굴 모양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신경을 침범해서 감각 소실을 일으키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나균을 없애는 피부과 약은 얼마나 독할까라는 이런 인식이 피부과 약 전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에게 어떤 약이 독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 드리면 보통 무좀약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 오래전에 사용했던 무좀약 중에 일부가 간 손상을 일으키거나 또 햇빛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들로 대체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인식이 좀 생길 만도 했겠어요. 피부과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 중에서 약 26%인 233명은요. 의사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약 복용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또 있다고 하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장기 복용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피부 질환이 환자가 마음대로 복용을 중단해도 되는 경증 질환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뭐 예를 들어 급성 두드러기 이런 경우는 몇 번 뭐 두드러기 발진이 일어나고 그치고 하는 그런 급성 경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만성 질환이 많습니다. 피부과 내에.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 건선, 네, 이런 것들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뭐 천식이나 다른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피부에 2차적인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건선이 있는데요. 건선은 전신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고혈압이나 뭐 아니면 다른 관절염이나 아니면 전신적인 다른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들이 동반될 수 있고 또한 대사성 질환 것들이 동반될 수 있어서 건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차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무조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상담과 또 그에 따른 처방을 잘 따르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피부과 약을 장기 복용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걱정과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피부과 약의 부작용 건수로 보고된 사례는 예상보다는 미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2019년에 이제 지역의약품센터인 국립의료원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보고된 약물 부작용 건수가 4,300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피부과 약 부작용 건수는 43건 정도로 1% 정도에 불과했고요. 또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은 약물인 항생제 같은 약물의 부작용은 400건이 넘었던 거에 반해서 피부과에서 이제 두드러기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20건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부터 피부과 약을 복용한 후에 또는 주변에서 많이 듣는 부작용 사례를 통해서 먼저 피부과 약을 복용하면 속이 쓰리다. 그리고 몸이 건조하고 갈증이 생긴다. 그리고 잠이 오고 몸이 무겁다. 그리고 집중과 의욕이 떨어진다. 또 간 기능이나 신장이 좀 나빠졌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과 약을 복용하면 속이 쓰립니까, 선생님? 속이 쓰린 증상은 피부과 약의 특이적인 부작용은 아닙니다. 네. 네, 속이 쓰리게 하는 대표적인 약물은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 진통 소염제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피부과 약물을 처방하다 보면 다른 내과적 질환 치료를 위해서 뭐 고혈압약, 당뇨약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약의 개수가 많아지면 위장 장애를 좀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피부과 약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잠이 오고 몸이 무겁다. 그리고 집중과 의욕이 떨어진다. 어떻습니까? 뭐 이런 부작용들은 네.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항히스타민제 네. 복용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아,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개선한 2차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보다는 약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피부과 약을 복용하면 간 기능이나 신장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피부과 약 중에서 이제 네. 간 기능이나 신장에 좀 독성을 가진 약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피부과적 질환 치료를 위해서 그런 약을 꼭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내과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피검사를 통해서 간이나 신장 기능을 파악한 후에 저희가 적절한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좀약,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좀 간 기능 많이 손상 일으키는 약은 현재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간 무조건 전문의랑 일단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처방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무조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피부과 약은 소위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내성에 대한 우려는 보통 항생제와 많이 연관이 됩니다. 네. 근데 이 항생제란 약은 피부과 영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감염성 질환의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셔서 믿음이 가요, 믿음이. 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피부과 약을 복용하면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주니까 살이 찐다. 피부과 약을 복용을 중단을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마도 이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제일 신경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네. 이 부작용들은 다 스테로이드와 좀 연관된 부작용인데요. 네,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하지만 이 경구 스테로이드는 피부과에서만 사용하는 약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과에서도 거의 필수적으로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질환에 하지만 이런 스테로이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숙지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상의를 하고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는 피부과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 사실일까요? 네, 이거는 피부과 약에만 국한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임신 수유 중에는 많은 약들을 좀 조심해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임신 초기에는 특히 태아의 기관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중기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적절한 약물 복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임신 중에 피부과 복용을 하면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 이러한 조금 오해가 생겨난 것은 피부과 질환 중에 여드름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렇죠. 그 여드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피지를 줄이는 그런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물, 태아를 임신했을 때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아무래도 생겨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저희가 이런 임신 중 금기인 약물을 처방할 때는 환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또 동의서를 받고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이제 피부과 약은 독하다라는 여러분들의 오해가 제발 풀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피부 질환을 올바르게 치료하고 안전한 복용을 위해서 한마디씩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 유래에 대해서 이제 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네.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네, 네. 느껴져요. 네, 네. 억울함이. 피부 질환이 생기셨을 때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시면 정확한 진단과 또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올바른 약 처방으로 효과적인 치료, 부작용 없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피부과 약이 독하다라는 오해로 인하여 치료받지 않고 막 정말 너무 심해져서 정말 힘들어서야 그때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피부 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실 때는 피부과 전문의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유, 정말 값진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피부 질환은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끝까지 상담을 하시고 또 처방 받으시고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